자, 다음 주제 제목으로 바로 등장했습니다. 조국 신당 얘기인데요. 대학 입시 기회 균등을 내걸었다고요? 조국 신당. 그럼 많은 분들이 떠오르시죠? 조국 전 장관 입시 비리로 지금 재판받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인물이 만든 신당의 핵심 강령 중에 대학 입시 기회 균등이라는 내용이 포함이 돼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요. 어제입니다. 어제 창당대회였죠? 관련 내용부터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신당이라는 이 역사적인 행사에서 교육개혁과 지역균형 발전을 동시에 추진하겠습니다. 기회균등과 격차 해소에 전력을 다할 것입니다. 약간 총선 공약처럼 들리기도 하죠. 그런 걸 목표로 세웠다는 걸 밝힌 건데 특히 기회 균등이에요. 화면 보겠습니다. 당이 만들었으니까 당의 강령이라는 걸 만듭니다. 그 강령은 당이 추구하는 목표를 적은 거죠. 근데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 보면 여러 가지 항목인데 그중에 우리는 기회 균등이 보장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행동한다. 이거는 통상 뭐 정당들이 쓸 수 있는 말 같아요. 그런데 여기에 구체적으로 대학 입시를 비롯하여 여기가 주목이 된 거예요. 대학 입시를 비롯하여 무엇을 위해 그리고 뭘 확산하기 위해 균등하게 뭐 기회균등 선발제를 하고 등등등 행동한다. 근데 대학 입시가 들어갔어요. 요거 조혁진 변호사하고 김용주 전 의원님 일단 조혁진 변호사 이거 어찌 봐야 되는 겁니까 이거? 그 조국 전 장관이 입시 비리만으로 재판받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혐의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제가 봤을 때 가장 큰 혐의는 직권남용 권리행사죄 방해죄예요. 예. 이제 그거는 진짜 뭐 유죄수 그 감찰 무마 이런 것들 해가지고 그다음에 이제 부정청탁금지법 위반도 있고 여러 가지 법이 있는데 그런데 사실은 조국 일가가 문제가 돼가지고 그 문제가 됐던 학교가 제가 일일이 세보니까 7개예요. 학교가 어떻게 되냐면 언급된 학교가요 지금 관련이 된 학교들이 관련이 된 학교가 아니고 유죄로 확정이 됐거나 항소심까지 유죄가 나왔던 그 학교가 제가 읽어드리면 한영외고 고려대, 조지 워싱턴대, 고려대 대학원, 연세대 대학원, 서울대 의학전문대학원, 부산대 의전원, 그 다음에 충북대 로스쿨까지 이렇게까지 그 우리나라 그 입시를 갖다가 완전히 농락했던 그 조국 일가가 조국 거기에 대해서 이제 뭐 그렇게 한다? 저는 진짜로 웃음밖에 나오지 않는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제가 아주 이렇게 그 좋게 선의를 갖다가 하면 예. 조민 씨나 조국 전 장관 아들 조원인가요? 그 두 사람 다 대학 문제가 다 해결이 됐잖아요. 어차피 조민 씨는 이제 고졸로 끝났지만 예. 어찌됐든지 간에 뭐 다시 대학 들어갈 일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더 이상 뭐 이제부터는 우리나라 대학 입시가 공정해져도 괜찮겠다라고 생각하는 건가? 저는 그렇게밖에는 해석이 되지가 않습니다. 지금 조혁진 변호사가 그냥 뭐 하여튼 엄청 이렇게 뭐랄까 논평을 통해서 뭘 쏟아내셨는데 김영주 전 의원은 이 강령의 이 입시와 관련된 대학 입학과 관련된 기회균등 이런 게 들어갔단 말이에요.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뭐 그래도 뭐 제가 해보니까 뭐 기회를 균등하게 안 하고 반칙하니까 망하더라. 그걸 느꼈다. 반병유사입니까? 이게 뭡니까? 그걸 뭐라고 표현해야 되는 겁니까? 그걸 지금. 근데 어찌됐든 간에 본인의 개인사 흑역사가 있다 하더라도 뭐 어떤 정당이라고 하는 것은 마땅히 가야 될 뭐 조국 혁신당이라고 하니까요. 민주당보다 더 혁신하고 균형 발전을 해야 되니까 아마 그 안에는 뭐 본인이 서울대 출신이긴 하지만 모든 지방대학을 다 이름을 서울대로 바꾼다든지 뭐 그런 정도의 어떤 파격적인 행보라든지 또 예. 민주당에서 일추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죠. 뭐 예. 지방 국립대를 현재보다 훨씬 많이 지원을 강화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기회균등이 있는데 사실은 지금은 저런 혁신이 필요한 게 아니고 실제로 대학에 가지 않아도 정말 잘 살 수 있는 사회로 가야 되는. 그러니까 대학에 올 사람이 없는데 대학을 강화시키는 그것도 사실 시대착오적인 겁니다. 뒤늦게 이제 와가지고. 예. 인구 소멸 시대에 대학을 강화한다? 엉뚱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정말 더 혁신적인 얘기를 했으면 좋겠고, 그거는 어쨌든
조국 전 장관도 본인의 문제 때문에 이 강령을 내려놓으면서 사실은 마음으로는 조금 개면적었을 겁니다. 그러나 어쨌든 정당, 공당이라고 하면 저 부분을 피해갈 수 없는 거고 그렇겠죠. 대한민국의 가장 상징적인 부분이 교육적인 공정의 문제이기 때문에 뭐 창피함을 무릅쓰고 저걸 내세울 수밖에 없었다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통상적인 정당 같았으면 저게 그렇게 주목을 받지는 않았어요. 근데 조국 전 장관이 만든 신당 강령에 대입 기회 균등과 관련된 내용이 들어가서 또 주목을 좀 받았는데 다음 주 화면 하나 더 볼까요? 조국 전 장관이 뭐 하나 또 입장을 하나 밝힌 게 있어요. 이건 공천 관련되는데 조만간 뭐 공천 관련 공지가 나갈 건다. 그러면서 조국 혁신당에서 사천은 없습니다라고 얘기를 딱 그렇게 적어놨습니다. 내가 만든 당에서 그러니까 조국 신당이잖아요. 사천이라는 건 없습니다라고 얘기를 꺼내놓은 건데 김천현 교수님 이 사천 없습니다. 이거 누구 보고 한 소리 같습니까 이거? 일단은 뭐 양당을 다 겨냥한 것 같습니다. 일단 거대 양당을 다 겨냥한 것 같다. 어떻게 보면 지금 보면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도 어쨌든 친윤 현역 불패라는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 사천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공정한 시스템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부분에 있어 어떤 텀을 비집고 들어가려고 하는 것 같고요. 또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지금 818호 이재명 의원실에서부터 시작된 여러 가지 사천 논란이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부분들을 동시에 겨냥해서 하는 부분이 아닐까 이래 보입니다. 자, 다음 화면 좀 보면요. 최근에 이 조국 신당이 관련된 어떤 여론조사 결과가 있는데 이게 이 조사 결과가 이제 최근에 공개된 건데 보면 1차 조사, 2차 조사가 있어요. 2차 조사가 최근 거고 1차 조사는 한 열흘 정도 간격이 있는데 그러니까 총선에서 비례대표 관련해서 어느 정당에 투표할 의향이 있으십니까?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비례정당을 물어본 거죠. 비례정당 지지율이라고 했습니다. 여기 보면 국민의 미래, 뭐 민주개혁 진보연합 이런 건 이제 각각의 여당과 야당이 지금 추진했던 그 위성정당, 비례대표형 정당들이잖아요. 근데 2차 조사를 좀 봐주세요. 여기 보시면 큰 정당들 일단 32, 23인데 민주당이 주도해서 만든 이 비례정당, 민주개혁 진보연합 23이에요. 국민의 미래, 이건 국민의힘에서 만든 거잖아요. 차이가 좀 나는데 조국 혁신당 봐주세요. 조국 신당입니다. 이거 조국 신당 이름으로 된 건데 9% 정도가 나왔어요. 이걸 높다고 해야 될까요? 아니면 낮다고 해야 될까요? 아니면 민주개혁 진보연합 쪽에 갈 게 조국신당으로 간 걸까요? 약간 숫자가 그렇게 좀 보여요. 1차 때는 조국신당이 포함이 안 됐어요. 그 질문 항목에 없었어요. 그때는 30대 28이었는데 조국신당이 들어가니까 뭔가 변화가 생긴 거죠. 지금요 숫자에. 32, 23, 9 이렇게 순서가 나왔습니다. 하나 더 보죠. 그러면은요, 요 2차 조사 결과를 민주당을 지지한다고 밝힌 분들만 따로 본 거예요. 그분들 중에서는 민주당 주도로 만든 비례정당의 56%가 지지 의사를 밝혔어요. 그런데 민주당 지지자 중에 18%가 조국신당을 본 겁니다. 선택을. 이거예요, 지금. 자, 그럼요. 이와 관련된 목소리도 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조국 혁신당입니다. 혁신당이 조국 됐죠. 혁신당. 예. 거기에 대해서는 의외로 네. 바람이 있어요. 지역 공천을 한다고 하면은 상당히 민주당과 복잡해집니다. 조국 대표가 어떤 경우에도 약속대로 비례대표 정당으로 가주는 것이 바람직하고 네. 정기환 교수님, 민주당의 지지자가 일부가 비례정당 지지와 관련해서 약간 이동하는 모습인데 그렇다면 민주당 지지자의 일부는 조국 신당을 혹시 어떤 대안 이런 걸 보고 있는 겁니까?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저는 상호 보완적 관계로 보기 시작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것을 광주 전남 또는 그 전북 등 호남을 중심으로 이것이 좀 일어나는 조짐이 좀 완연해 보이는데요. 예. 실제로 좀 전에 여론조사 결과에서도 언급됐습니다만 전국 지지율로 볼 때는 9% 정도의 지지율이지만 호남에서는 상당히 좀 15%, 16%까지 그거보다 높게 나오는 거군요. 네, 상승하는 흐름이 완연하게 보입니다. 그리고 호남 그 민주당 지지자들의 경우에 실제로 이 표현을 교차 투표라는 표현을 쓰더라고요. 지역구 후보는 어차피 민주당 후보가 밉든 겁든 찍을 수밖에 없고 그러나 비례는 이번에 조국 혁신당에 투표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교차 투표 의사를 보이는 지지층이 많이 늘어나고 있다. 그 이유는 첫 번째는 민주당 공천 갈등인 것 같습니다. 이번에 이재명 지도부에 대한 신뢰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민주당
전통적 지지층을 중심으로 이재명 지도부에 대한 신뢰를 철회하고 있는 흐름이 한편에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흐름은 뭐냐면 이래 가지고 정말 총선 승리할 수 있겠느냐. 이번 총선의 야당의 시대 정신은 윤석열 정권의 심판일 텐데 예. 윤석열 정권을 심판한 가장 강성한 최첨단의 역할을 하겠다고 하는 것이 지금 조국 혁신당의 목표입니다. 그렇다면 비록 지역구 후보는 민주당 후보를 찍든 찍지 않든 비례대표 후보에 있어서 조국 혁신당을 강력하게 밀어줘서 예. 정말 윤석열 검찰 독재 정권을 조기에 종식시키겠다고 하는 조국 혁신당이 나름대로 역할을 해주기를 바라는 그런 민주당 지지자들의 심정이 예. 지금 교차 투표라고 하는 흐름으로 반영되고 있다. 오. 그 흐름 속에서 지금 비례정당 투표에서 신당에서는 조국 혁신당이 1위를 달리는 예. 그런 어떤 그 여론조사의 수치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으로 예측이 되어집니다. 그 민주당 입장에서 이거를 뭐 그냥 보고 있어야 되는 겁니까? 불편해야 되는 상황입니까? 이게 무슨 상황인 겁니까? 사실은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형국일 겁니다. 실제로 더불어민주연합이라고 하는 비례정당을 어찌 보면 위성정당이죠. 예. 만들어서 출범을 시키고는 있습니다만 실제 주도권 자체를 조국혁신당이 가져가 버리면서 오히려 이 상황에서 어떤 민주당의 역할하기보다는 예. 총선 이후에 어차피 우리가 합칠 수 있는 당 아니냐. 총선 이후에는 합당 가능한 거 아니냐? 이런 가능성을 좀 열어놓고 꽝 잡는 게 매다. 뭐 이런 식으로 임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김천일 교수님은 총선 전에 민주당과 조국신당 관계 혹시 무슨 연대라거나 뭐 이럴 가능성이 있다고 보세요? 일단 이 신당의 조국 대표가 분명한 타겟점을 정하고 있거든요. 일단 윤석열 정부에 대한 심판 이 부분을 분명히 하고 있기 때문에 큰 틀에서는 민주당하고 반윤연대라고 하는 큰 틀의 어떤 전선을 흩트릴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 이제 뭐 조국 대표, 조국 혁신당에서 뭐 어떤 지역구 후보를 낸다거나 해서 아까 그 박지원 전 원장 얘기하는 것처럼 여러 가지 어떤 유권자들의 선택에 혼란을 주는 부분은 안 만들어질 것 같고요. 두 번째는 결국 호남의 후보를 낼 거냐 말 거냐 하는 건데 그것은 시간상으로 지금 애매하긴 한데 이번에 아마 공천을 받아보면 지역구 후보를 낼지는 결정이 될 것 같죠. 그런데 가장 중요한 이 조국 대표는 국민의힘이 어부지리를 얻게 되는 그런 상황 절대로 안 만들 것 같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보면 조국 대표하고 아직 이재명 대표가 만나질 못했습니다. 지금 사실은 민주당의 조정식 사무총장이 가서 뭐 오늘 어제입니다. 어제 장당대에 이제 참석했다는 거예요. 이런 것도 좀 주고받아서 조정식 민주당과 무슨 뭐 또 연결이 되는 거냐 이런 시각이 나온단 말이에요. 뭐 조정식 총장이 가서 어떤 형태로든지 아마 조국 대표하고 만나서 어떤 얘기를 나눴을 텐데 아마 조만간에 아마 조국 대표하고 이재명 대표 어떻게 만나게 되면 어떤 큰 틀의 반윤연대라고 하는 서로 간에 어떤 부분을 도울지 어떤 부분도 흐트리지 말지에 대한 그런 데 되지 않을까. 그래서 아마 조만간에 언제 이제 조국 대표가 이재명 대표를 만나느냐. 거기서 어떤 얘기를 나누고 어떤 반윤연대를 만들어가느냐. 이런 부분들이 이제 좀 근데 만약에 이재명 대표하고 조국 신당, 조국 대표가 만났어요. 그러면 단박에 정치권에서 이거 조국의 강이 또 생겼네 얘기 안 나올까요? 일단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아마 서로 간에 굉장히 좀 조심하게 될 텐데 두 분 다가 지금 피고인 신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서로 간에 어떤 동병상련을 느낄 부분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조국의 강이 중요한 게 아니고 저기서 얘기하는 것처럼 윤석열의 강을 넘어야 된다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서로 어쨌든 간에 동병상련 어떤 공감대를 갖고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제 민주당과 관련이 있다고 통상 많은 분들이 생각하시죠? 또 다른 신당이 있죠? 소나무당이 있어, 소나무당. 이 관련된 목소리부터 좀 들어보겠습니다. 송영길 대표가 감옥에 계시다는 점이 제가 너무 야멸차게 아니야. 나는 그냥 디자인만 도와드리고 선거만 도와드리지 나는 국회의원 안 해라는 얘기를 그렇게 단호하게 얘기를 못 하겠어요. 송 대표가 계셨다면 제가 너무너무 단호하게 칼같이 잘랐을 거예요. 제가 존경할 수 있는 여러 장점을 갖고 계신 분이에요. 감옥을 가기 전에도 저는 이분을 돕겠다고 마음을 먹었어요. 자, 지금 소나무당 얘기하는데요. 송영길 전 대표 관련된 어떤 속보가 하나 좀 들어왔네요. 화면 자막으로 좀 보겠습니다. 자, 송영길 전 대표가 6일 창당한다. 그리고 정치활동 위해 불구속 재판 부탁한다고 했다 그럽니다, 오늘. 불구속. 지금 구속 상태인데 뭐 보석 신청했다는 것도 있잖아요. 근데 불구속으로 부탁한다. 그리고요. 아니, 조국, 김만배도 불구속이다. 나는 왜 구속이냐 이거예요, 지금? 정치활동 보장 요청했다. 요거는 가만히 있어봐. 이거는 정치 변호사 이렇게 짧게 1분. 이거
왜 누구는 지금 불구속인데 왜 나만 구속입니까? 이거 불구속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요청했다는데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지금 송영길 전 대표가 구속되어 있는 게 정상이고요. 예. 조국 전 장관이 항소심까지 유죄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저렇게 돌아다니면서 창당하고 앉아 있는 것이 그게 비정상인 겁니다. 그런데 비정상을 뭐 비정상으로 한다? 그거는 말이 되는 거겠습니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니 같이 재판받는 건 마찬가지인데 조국 전 장관은 지금 불구속돼서 당도 만들고 돌아다니는데 나는 뭡니까? 약간 이 분위기로 오늘 얘기를 좀 꺼내놨네요. 자, 김영준 의원님. 네. 뭐 그건 그렇고요. 이 소영길 전 대표가 만든 소나무당 이거 파급력을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 뭐 일정 정도 송영길 대표를 추종하는 분들에 대한 어떤 소구력은 있겠습니다만 큰 틀의 파급력이 있겠습니까? 실제적으로 뭐 돈봉투 사건의 뭐 말하자면 핵심적인 주인이고 본인이 뭐 돌린 건 아니라 하더라도 이제 그런 측면에서 한계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지금 또 보면은 매일 밤 108배를 하며 호소할 시간을 기다리고 있다는 얘기까지 오늘 입장이 나왔네요. 108배는 건강에 좋을 것이고요. 뭐 실제적으로 보면은 이제 그 조국 혁신당이 송영길 당이나 이낙연 당을 대신하고 있는 거 아닌가. 거기서 다 말하자면 깔때기를 거기다 그렇다면 다. 조국 신당이 송영길 전 대표 소나무당 그리고 이낙연 대표가 만든 지금 새로운 미래 것까지 다 흡수하고 있다 지금. 네. 그렇게 가장 보시는 거예요? 큰 지금 피해자는 광주에서 조국 신당의 그 지지율가 높다는 거예요. 사실은 원래는 이낙연 신당의 지지율이 그걸 높아야 생각했을 되는데요. 텐데. 그리고 또 송영길 의원도 마찬가지로 고향은 호남인데 그 두 분이 지금 이제 등판할 수 있는 기회가 조국 신당이 다 빨아들이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고 이름은 다 뭐 한자는 다르지만 조국 당수에 따라 조국 혁신당이 됐습니다만은 예. 송영길에서 씨앗을 따서 소나무당으로 한 것 같습니다. 소나무당. 예. 근데 한자로 송영길 대표 한자가 예. 소나무. 그거는 모르겠습니다만 뭐 어쨌든 조국 신당도 한자는 다릅니다. 조국과 뭐 예, 우리나라 한자 다르다 그래요. 다릅니다. 이제 그런 상태에서 상징적으로 손혜원 전 의원이 디자인하고 손혜원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디자인을 하신 분이라서 예. 전문가이신데 소나무는 외로워요. 소나무는 외롭다. 예. 항상 소나무는 외롭습니다. 그래서 잘못 지어진 당명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조국 신당 얘기하다가 나왔는데 조국 신당이 소나무당과 새로운 미래 쪽의 어떤 지지세를 흡수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분석을 해주셨습니다.